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게 왜 이렇게 조심스러우신가요?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짧게 끊어지는 통화음, 그리고 오지 않는 다음 전화.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은 그 차가운 귀찮음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평생을 바쳐 키우는 자식인데 이제는 내가 저 아이, 인생의 짐이 된 것만 같은 그 참담한 기분. 혼자 삼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효도를 몰라.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식일 당신을 무시하는 이유는 당신이 못나셔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부모로서의 진짜 품격을 되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작은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단 한 번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맛있는 반찬 고스란히 아이 밥그릇에 올렸습니다. 내 옷은 몇 년이고 기워 입어도 아이 옷만큼은 좋은 걸 입히려고 애썼습니다. 밤새 기침하는 아이 곁에서 잠 못 이루며 몸을 쓰다듬던 그 손길,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자식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린 후 돌아오는 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명절날 억지로 온 듯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들. 엄마는 몰라.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걱정 어린 잔소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자르는 딸.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화를 내자니 쪼잔해 보입니다. 참자니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결국 눈치 보기입니다. 자식 기분 살피고 용돈 쥐어주며 한심 사려하고 혹시나 짐이 될까봐 아픈 곳도 숨깁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며 웃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식에게 고마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부채감과 답답함만 안겨줄 뿐입니다. 더 잔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부모가 굽히고 들어갈수록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더 투명인간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마치 공기처럼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인 칼릴 지브란의 뼈아픈 통찰을 떠올려야 합니다. 너의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라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식을 나의 근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나의 소유물 혹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대리인으로 여기진 않았나요? 불교에서는 이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철학자 니체는 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정신적인 부친 사례가 필요하다고요.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하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태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무언의 압박을 보내지 않았나요?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가장 큰 심리적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죄책감과 부담감입니다. 부모의 헌신이 클수록 자식은 부모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빚쟁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피하고 싶고 연락을 끊고 싶은 게 빚쟁이입니다. 당신이 헌신하면 할수록 자식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건 압니다. 고마운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빚을 생각할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고 연락을 뜸하게 하고 만나도 빨리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이게 자식의 솔직한 심리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의 이면에는 만만함이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삶은 없이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며 사는 부모. 솔직히 말해서 매력이 없습니다. 존경심은 희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우뚝 서 있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보다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화를 내고 따져야 할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하고 울며 호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품위 있는 방법은 우아한 거리두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행동 지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정서적 탯줄을 끊으십시오. 오늘부터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안부가 궁금해도 꼭 참으세요. 연락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핸드폰 들여다보며 왜 전화가 없지?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을 당신의 친구를 만나십시오. 당신의 취미를 즐기십시오.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십시오. 자식에게 엄마, 오늘 바빠서 못 받았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즐기느라 바빠서 연락이 뜸해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왜 연락이 없으시지? 무슨 일 있으신가? 설마 편찮으신 건 아닌가? 그때부터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기다림을 받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쓸 돈과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손주들 장난감 사주는 돈, 자식들 반찬에다 주는 시간과 에너지, 이 모든 걸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비싼 옷 한 벌 사입으십시오. 맛있는 음식 먹으십시오. 가고 싶었던 여행 가십시오. 나중에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줘야지 하며 아끼지 마십시오. 다 쓰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왜냐고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자식의 동정에 기대는 것보다 화려하고 당당한 노인이 되어 자식의 부러움을 사는 게 100배 낫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식들은 헌신하는 부모보다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부모를 더 존경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남루한 옷 입고 아끼고 절약하며 너희들 주려고 모았다고 말하는 부모. 고맙긴 하지만 존경심이 생깁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멋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엄마 인생 즐기면서 살 거야. 너희들도 너희 인생 열심히 살고 나한테 기대지 말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식은 비로소 독립심을 배우고 동시에 부모를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거절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자식이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세요. 이럴 때 무조건 그래 하지 마십시오. 미안하다 엄마가 이번 주말에 선약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설령 그 선약이 집에서 TV를 보는 거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부모만의 사생활이 있고 스케줄이 있다는 걸 인식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는 대기조가 아님을 보여줄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의 시간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쉽게 무시당합니다. 이것도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건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 나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진짜 이기심은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며 집착하는 겁니다. 자식의 삶에 계속 매달리며 내가 네 인생에 필요해 라고 증명받으려는 게 이기심입니다. 반대로 자기 인생을 당당히 사는 건 성숙함입니다. 자식을 놓아주고 독립시키는 진짜 사랑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람쥐도 제 새끼가 크면 숲으로 보내고 돌아보지 않는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다람쥐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먼저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거절했던 부탁을 나중에 다시 해올 때 훨씬 더 정중해집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생각보다 멋있는 인생 사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제 당신이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꿀 때 당신의 뒷모습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자식은 언젠가 제 발로 찾아와 당신의 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이제 자식을 향한 시선을 거두십시오. 거울 속의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부디 당당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